네, 안녕하세요. 자, 단위 문제 2의 강의를 촬영하려고 하는데요. 4점 단위 문제 2 경로로 들어가게 되면 단위 특강 2 언더바 엑셀이라고 하는 실습 파일이 있습니다. 해당 실습 파일을 통해서 같이 풀이를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단위 특강의 두 번째 시간이 되겠는데요. 특강 교재 159페이지부터 해서 해당 교재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본 작업부터 바로 풀이를 진행해 볼게요. 자, 우선 문제 1번 고급 필터 문제가 나오네요. 자, 문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시트에서 다음과 같이 고급 필터를 수행하라고 합니다. B2에서 G28 영역에서 방문일의 연도가 2024년 이고네요. 이고면 AND 조건이 되겠습니다. 그쵸? AND 조건이 되겠네요. 방문 객수가 2 이상이고라고 합니다. 그리고 고객 등급이 A 또는 D로 시작하는 행에 대하여 고객명, 고객 등급, 방문일, 방문 객수열을 순서대로 표시하라고 하네요. 자, 그리고 조건은 B30에서 C32 영역에 입력을 하라고 하네요. 그리고 함수는 이어 함수를 사용하라고 합니다. 문제에 제시된 함수가 있을 때는 해당 함수만을 통해서 풀이를 진행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자, B30에서 C32 영역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B열이 있을 것 같고요. C열, 그리고 30, 31, 32 이렇게 되겠네요. 자, 해당 영역에 문제에 제시된 내용에 맞게 고급 필터에 사용할 조건을 작성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자, 우선 문제의 조건을 보게 되면 방문일의 연도가 2024년이고 방문객 수가 2 이상이어야 됩니다. 그쵸? 해당 조건을 만족하고 고객 등급이 A거나 아니면 고객 등급이 D거나로 표현을 할 수 있겠는데요. 자, 그러면 C30 영역 해당 부분에 고객 등급이라고 적고요. 그리고 A 또는 D잖아요. A 아스타, D 아스타라고 하면 A로 시작한다는 의미가 되겠고요. D로 시작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방문일의 연도가 2024년이고 방문객 수가 2 이상이라는 조건을 해당 부분에 적어주시고요. 그리고 해당 부분에 적어주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방문일의 연도가 2024년이고 방문객 수가 2 이상이고 그리고 고객 등급이 A로 시작한다는 의미가 되겠고요. 그리고 방문일의 연도가 2024년이고 방문객 수가 2 이상이고 고객 등급이 D로 시작한다는 의미가 되겠네요. 자, 해당 부분 이해 가시죠? 고급 필터에서 조건 작성할 때 AND OR이라고 했습니다. AND 조건은 같은 행에 적고요. OR 조건은 다른 행에 적습니다. 자, 해당 부분 이해가 되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당연한 내용이겠지만 B열 해당 부분의 조건은 수식어로 작성하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는 조건이라고 적어주시면 되겠네요. 자, 아무튼 그리 어렵지 않게 풀이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해당 부분 저희가 학습했던 내용이죠. AND 조건은 곱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OR 조건은 플러스로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자, 해당 내용 이용해서 해당 부분에 조건을 작성하면 되겠습니다. 자, 소갈로 1번 문제 그리 어려워 보이지 않는데 바로 엑셀을 통해서 풀이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갈로 1번의 고급 필터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당 영역에 원본 데이터가 있네요. 문제에 보게 되면 고급 필터를 수행하고 나서 표시할 필드명이 고객명, 고객 등급, 그리고 방문일, 그리고 방문 객수열을 가지고 오라고 하네요. 자, 해당 부분을 우선 결과를 표시할 셀 부분에 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B2셀 클릭해 주시고요. 컨트롤 키 누르고 해당 영역들을 클릭해 주시면 되겠고요. 컨트롤 C로 복사를 해주시고 B34셀 해당 부분에 컨트롤 V를 눌러서 붙여넣기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문제에 보게 되면 조건을 해당 영역에 입력을 하라고 합니다. B30에서 C32 영역에 문제에 제시된 내용에 맞게 고급 필터의 조건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B30셀의 조건이라고 입력을 할게요. 자, 그리고 B31셀의 조건을 입력하려고 하는데요. 저는 위쪽에 있는 수식 입력줄에서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당 부분에서 우선 연도가 2024년이라는 조건을 작성해 볼게요. 자, 조건 1번을 괄호 열고 작성을 해 볼게요. 자, 이어 함수를 적어 주시면 되겠다. 그쵸? 자, 이어 함수 적어 주시고요. 방문일을 이용하겠다. 그쵸? 자, 방문일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어 함수에 대한 괄호를 닫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방문 1에서 연도를 추출한 게 2024년이므로 이렇게 조건 1번을 작성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조건 2번 방문 객수가 2 이상인데요. 두 조건은 AND 조건이다. 그쵸? AND 조건은 곱으로 표현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조건에 대한 괄호를 열어주시고요. 방문 객수 선택해 주시고
2 이상이므로 크거나 같다. 2라고 적어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조건 작성이 다 되었고요. 그리고 고객 등급을 적어볼게요. 자, 고객 등급이라고 적어주시고요. 고객 등급이 A 또는 D로 시작하는 이잖아요. A로 시작하는 이라고 적어주시고요. D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B31셀에 작성한 수식을 그대로 컨트롤 C로 복사를 한 다음에 아래쪽 B32셀에서 컨트롤 V로 붙여넣기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문제에 제시된 내용에 맞게 고급 필터의 조건을 작성했는데요. 다시 한번 해석해 보게 되면 방문일의 연도가 2024년이고 방문객 수가 2 이상이라는 조건을 작성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고객 등급이 A로 시작한다는 조건을 만족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거는 또는이죠. 또는의 조건을 보게 되면 방문일의 연도가 2024년이고 방문객 수가 2 이상이면서 고객 등급이 D로 시작한다는 문제의 조건을 만족한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고급 필터 관련해서 대부분 수행을 했네요. 자, 원본 데이터가 있는 곳에 커서를 위치하고요. 리본 메뉴 상단의 데이터 탭으로 들어가서 정렬 및 필터 그룹에 고급을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고급 눌러 주시고요. 자, 다른 장소의 복사, 조건 범위, 해당 범위 설정해 주시면 되겠다. 그쵸? 복사 위치는 아래쪽에 저희가 표시한 해당 부분을 지정해 주시고 확인 버튼 눌러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에 제시된 내용에 맞게 고급 필터 수행한 결과가 잘 표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방문일의 연도가 2024년이고 방문객 수가 2 이상이고요. 고객 등급이 A 또는 D로 시작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고급 필터의 결과가 잘 나타났다고 유추해 볼 수 있겠네요. 네, 다음으로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문제는 조건부 서식이네요. 자, 2번 시트에서 다음과 같이 조건부 서식을 설정하라고 합니다. B3에서 G28 영역에서 방문일의 요일이 금요일 또는 토요일이면서네요. 이면서면 AND 조건이 되겠네요. 자, 그리고 방문 시간이 오후인 행 전체에 대하여 글꼴 스타일 굵게 채우기색 표준색 노랑을 적용하라고 합니다. 자, 해당 문제를 풀어보는 이유는 방문 시간이 오후에 대해서 저희가 수식을 어떻게 작성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자 해당 문제를 같이 풀어보게 되었습니다. 자, 우선 엑셀에서 24시간을 숫자 1로 표현한다는 것을 알고 있으시면 되겠는데요. 자, 해당 부분 생각해보면 당연합니다. 엑셀에서 1900년 1월 1일을 1년 번호 1로 저장한다고 했고요. 1900년 1월 2일을 1년 번호 2로 저장한다고 했잖아요. 즉 하루를 1차이로 엑셀에서는 기억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24시간을 1로 표현을 할 수 있는데요. 자, 00시부터 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00시가 있고요. 24시가 있다고 했을 때요. 오후라고 하면 12시를 기준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방문 시간이 오후라는 표현을 셀 주소가 있을 거고요. 즉 방문 시간의 셀 주소가 있을 거잖아요. 방문 시간의 셀 주소에 대해서 오후라는 것은 크거나 같다 0.5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하면 해당 의미가 오후를 의미하게 됩니다. 즉 12시가 0.5가 될 거잖아요. 자, 00시가 0이 되고요. 24시가 1이 된다고 하면 12시는 0.5가 될 거니까 0.5보다 크거나 같은 해당 부분이 오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후인 조건은 셀 주소를 입력을 하고요. 해당 셀 주소가 0.5보다 크거나 같다로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자, 해당 부분을 이해하시면 그리 어려운 문제는 아니겠네요. 단 규칙 유형은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을 사용하고 한 개의 규칙으로만 작성하라고 합니다. 윅데이 함수와 end 함수를 사용하라고 하고요. 윅데이 함수는 일요일이 1번인 옵션을 사용하라고 하네요. 일요일은 1로 표현이 되고요. 월요일이 2로 표현이 되겠죠. 자, 그리고 토요일은 7로 표현이 됩니다. 해당 부분은 엑셀의 화면 설명 표시에서 나타나는 부분이므로 그리 어렵지 않게 해당 부분 참고해서 풀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금요일 또는 토요일은 OR 함수가 없잖아요. OR 함수 없이 작성할 수 있겠다. 그쵸? 자, 윅데이 함수 적어주시고요. 그리고 날짜가 나오는 방문일 필드의 셀 주소가 있을 거고요. 옵션 1로 지정을 한 다음에 해당 부분이 6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하면 6이 금요일이니까 금요일 또는 토요일이 되겠네요. 자, 해당 부분도 저희가 기존에 풀어봤던 유형이므로 그리 어렵지 않게 풀이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아무튼 소갈로 이번의 조건부 서식 문제 저희가 엑셀을 통해서 바로 풀이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갈로 2번의 조건부 서식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에 보면 B3에서 G28 영역에 대해서 조건부 서식을 적용하라고 하네요. 자, 우선은 조건부 서식에서 사용할 조건을 작성하기 위해서 엑셀 워크시트에 작성을 하고 해당 부분을 이용해서 조건부 서식을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당 부분 아무 셀에서 조건을 작성 한번 해볼게요. 자, 저는 위쪽에 있는 수식 입력줄에서 바로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당 부분에서 적어 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AND 조건으로 묶어주시면 되겠네요. AND 조건 적어주시고요. 방문일의 요일에 대해서 조건을 작성해 보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weekday 함수 적어주시고요. 그리고 방문일이 있는 셀 주소, 해당 셀 주소 클릭해 주시면 되겠고요. 옵션은 1을 이용하라고 하네요. 자, 옵션 1을 지정해 주시고요. 그리고 금요일 또는 토요일을 설정하기 위해서 크거나 같다 6이라고 설정을 하면 되겠다. 그쵸? 6이 금요일이고 7이 토요일이므로 해당 의미가 방문일의 요일이 금요일 또는 토요일이라는 조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방문 시간에 대해서 조건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문 시간 해당 부분에 있네요. 자, 방문 시간 클릭해 주시고요. 오후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크거나 같다 0.5보다 크거나 같다로 표현을 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AND 함수에 대한 괄호를 닫아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해당 수식을 이용해서 저희가 조건부 서식의 조건으로 활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해당 부분 컨트롤 X로 잘라내기 해주시면 되겠다. 그쵸? 자, 그리고 B3에서 G28 영역, 해당 영역을 범위 지정해 주시고요. 조건부 서식 문제를 바로 풀이해 보겠습니다. 자, 리본 메뉴 상단의 조건부 서식 클릭해 주시고요. 새 규칙으로 들어가서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을 클릭해 주신 다음에 컨트롤 V로 저희가 방금 작성한 조건을 적어주시면 되겠다. 그쵸? 그리고 해당 조건에 만족했을 때 적용할 서식을 아래쪽에서 적용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서식 버튼 눌러주시고요. 문제 보게 되면 글꼴 스타일 굵게로 설정을 하라고 하네요. 자, 글꼴 스타일 굵게 설정해 주시고요. 채우기 색, 채우기 탭으로 가서 표준색 노랑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확인 버튼 눌러주시고요. 확인 버튼 눌러줄게요. 자, 그러면 문제에 제시된 내용에 맞게 조건부 서식이 잘 적용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방문일의 요일에 대해서 어떤 조건이 만족되었을 것 같고요. 방문 시간만 보게 되면 모두 오후 시간대로 잘 적용이 된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소갈로 2번의 조건부 서식 문제도 풀이해 보았습니다. 네, 다음으로 소갈로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조건부 서식 문제네요. 3번 시트에서 다음과 같이 조건부 서식을 설정하라고 합니다. 자, 문제 바로 보도록 할게요. B3에서 G28 영역에서 방문 시간이 가장 빠른 시간과 가장 늦은 시간의 행 전체에 대하여 글꼴 스타일 굵게 채우기 색은 표준색 파랑으로 적용을 하라고 하네요. 자, 해당 조건을 한번 같이 볼게요. 가장 빠른 시간과 가장 늦은 시간에 대해서 조건부 서식을 적용하라고 합니다. 자, 우선은 가장 빠른 시간과 가장 늦은 시간이라고 하면 가장 빠른 시간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가장 늦은 시간이 있을 거예요. 자, 빠른 시간과라고 하면 AND 조건 같겠지만 한 번만 더 생각을 해보게 되면 가장 빠른 시간도 포함이 되고요. 가장 늦은 시간도 포함이 된다. 그쵸? 그래서 두 조건은 OR 조건으로 묶어줘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면 가장 빠른 시간과 가장 늦은 시간이라고 하면 과라고 하면 AND 조건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요. 하지만 한 번만 더 생각을 해보면 가장 빠른 시간도 포함이 되어야 되고 가장 늦은 시간도 포함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OR 조건이 됩니다. 그리고 가장 빠른 시간과 가장 늦은 시간에 대해서 AND 조건을 적용하면 당연히 만족되는 데이터가 없을 거잖아요. 그래서 해당 조건에 대해서 한 번만 생각을 해보면 가장 빠른 시간 포함, 가장 늦은 시간 포함이므로 5월 조건을 사용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규칙 유형은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을 사용하고요. 한 개의 규칙으로만 작성하라고 하네요. max 함수와 min 함수를 사용하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사용할 함수가 지정이 되면 해당 함수를 통해서 풀이를 해주시면 되겠는데요. 5월 조건이므로 5월 조건은 플러스로 표현을 할 수 있겠다. 그쵸? 그래서 조건 1번을 적어 주시고요. 그리고 조건 2번을 적어 주신 다음에 플러스로 5월 조건을 표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소갈로 3번 문제도 그리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만 더 보게 되면 가장 빠른 시간일 때 min 함수를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가장 늦은 시간일 때 max 함수를 사용해 주시면 되겠다. 그쵸? 자, 소갈로 3번 간단하게 살펴보았는데요. 저희가 바로 엑셀을 통해서 소갈로 3번 문제 바로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갈로 3번의 조건부 서식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엑셀 워크시트에서 조건을 작성하고 조건부 서식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문제 보게 되면 B3에서 G28 해당 영역에 대해서 조건부 서식을 적용하라고 합니다. 자, 아무 셀에서 저희가 조건부 서식에 사용할 조건을 작성해 볼게요. 자, 수식 입력줄에서 바로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조건 1번 가장 빠른 시간을 가지고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문 시간을 통해서 조건을 작성하면 되겠네요. 자, 해당 부분 이 3셀을 지정해 주시고요. 해당 부분에 대해서 min 함수를 통해서 가장 빠른 시간인지 여부를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해당 셀이 min 함수를 적어 주시고요. 그리고 방문 시간이 있는 해당 영역의 범위 지정을 해 주시면 되겠다. 그쵸? 해당 영역 범위 지정하고 F4키로 전체 고정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해당 부분이 조건 1번이 되겠고요. 조건 1번에 대한 괄호 닫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3셀이 해당 범위, 방문 시간이 있는 범위에서 미니멈한 시간, 즉 가장 작은 시간을 가지고 오게 되면 방문 시간이 가장 빠른 시간이 되겠는데요. 가장 빠른 시간과 같은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가장 늦은 시간도 가지고 와야 되죠. 자, 5월 조건이므로 플러스로 묶어주시고요. 조건 2번에 대한 괄호 열어주시고 동일하게 해당 셀이 이번에는 맥스 함수 최대값과 같은지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F4키로 고정해 주시고요. 맥스 함수 괄호 닫아주시고 조건 2번에 대한 괄호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조건 입력이 모두 완성이 된 것이 되겠고요. 아래쪽으로 채우기 드래그를 한번 해볼까요? 자, 그러면 1로 표현된 해당 부분이 있네요. 해당 부분에 조건부 서식이 적용이 되겠는데요. 20시 50분이 가장 늦은 시간일 것 같고요. 8시 20분이 가장 빠른 시간일 것 같네요. 자, 해당 부분, 해당 수식을 이용해서 조건부 서식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작성했던 해당 수식 컨트롤 C로 복사를 해줄게요. 그리고 엑셀 워크시트에 작성한 부분은 딜리트 키 눌러서 해당 부분을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건부 서식 적용해 보겠습니다. B3에서 G18 영역 해당 부분 범위 지정해 주시고요. 리본 메뉴 상단의 조건부 서식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건부 서식에서 새 규칙으로 들어가 주시고요.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에서 컨트롤 V를 눌러서 조건을 먼저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해당 조건을 만족했을 때 적용할 서식을 아래쪽에서 지정해 주시면 되겠다. 그쵸? 자, 서식 눌러 주시고요. 문제 보게 되면 채우기 색은 표준색 파랑으로 설정을 하라고 하네요. 파랑을 설정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나서 글꼴 스타일 굵게로 설정해 주라고 합니다. 글꼴 탭으로 가서 글꼴 스타일 굵게로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확인 버튼 눌러주시고요.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문제에 제시된 내용에 맞게 조건부 서식이 잘 적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해당 문제에서 가장 빠른 시간과 가장 늦은 시간일 때 5월 조건으로 묶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소갈로 3번 문제 풀이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소갈로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당 문제는 페이지 레이아웃 관련 문제가 되나 보네요. 자, 4번 시트에서 다음과 같이 페이지 레이아웃을 설정하라고 합니다. A38에서 G50 영역을 인쇄 영역에 추가를 하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아직 보진 않았지만 어떤 특정 영역에 대해서 인쇄 영역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다른 영역을 인쇄 영역으로 추가를 하라는 것 같네요. 자, 추가를 하라는 것 같은데요.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해당 영역, A 영역이 인쇄 영역으로 설정이 되어 있다고 하면 콤마를 하고요. 그냥 B 영역을 추가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금 이따 바로 실습을 해볼게요. 해당 영역을 인쇄 영역에 추가를 하고요. 2, 3행이 매 페이지마다 반복하여 인쇄되도록 인쇄 제목을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매 페이지 하단의 가운데 구역에는 페이지 번호가 표시되도록 바닥글을 설정해 주시면 되겠고요. 글꼴은 나눔 고딕으로, 즉 설정한 바닥글에 대해서 글꼴을 설정하라는 내용 같습니다. 자, 그리고 페이지 여백을 넓게로 설정하라고 하네요. 자, 소갈로 4번도 그리 어려워 보이지 않는데요. 저희가 바로 엑셀을 통해서 풀이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갈로 4번의 페이지 레이아웃 관련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에 제시된 내용에 맞게 하나씩 바로 설정을 해볼게요. 자, 우선 인쇄 영역을 추가하라고 합니다. 자, 이를 위해서 리본 메뉴 상단의 페이지 레이아웃 탭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당 부분에서 화살표 버튼 눌러서 바로 페이지 설정 대화 상자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트 탭에 들어가게 되면 인쇄 영역이 있다, 그쵸? 자, 인쇄 영역이 A2에서 G30 영역에 대해서 이미 인쇄 영역이 설정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해당 부분 A2셀부터 해서 G30셀까지 해서 해당 영역이 이미 인쇄 영역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문제에 보면 A38셀부터 해서 인쇄 영역을 추가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냥 푯말을 적어주시고요. 다음에 추가할 인쇄 영역을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에 보게 되면 A38셀부터 해당 셀부터 해서 G52셀까지다. 그쵸? 해당 영역을 이렇게 설정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인쇄 제목을 설정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2, 3행이 매 페이지마다 반복되도록 설정을 하라고 하네요. 자, 반복할 행에 가서 2, 3행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2행과 3행에 대해서 반복할 행이 설정된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내용은 모두 설정이 되었네요. 자, 그리고 바닥글을 설정해 보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머리글 바닥글 탭으로 들어가 주시면 되겠다. 그쵸? 머리글 바닥글 탭으로 가서 바닥글 편집을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운데 구역에 바닥글을 설정하라고 합니다. 가운데 구역 클릭해 주시고요. 페이지 번호가 표시되도록 하라고 하네요. 페이지 번호 삽입 클릭해 주시면 되겠다. 그쵸? 자, 그리고 해당 바닥글에 대해서 글꼴을 설정하라고 합니다. 자, 해당 부분 블록 지정해 주시고요. 해당 부분에서 텍스트 서식을 클릭한 다음에 글꼴을 설정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문제에 보면 나눔 고딕으로 설정을 하라고 하네요. 자, 내리면 나눔 고딕이 나오겠다. 그쵸? 자, 나눔 고딕 나오네요. 자, 나눔 고딕을 설정하고 확인 버튼 눌러주시고요.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다 설정된 것 같은데 문제에 보면 페이지 여백도 설정을 하라고 하네요. 해당 부분을 설정하기 위해서 페이지 설정 그룹에 여백이라고 있습니다. 그쵸? 자, 여백에 들어가서 문제에 제시된 내용에 맞게 넓게로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소갈로 4번의 모든 내용을 설정을 했네요. 자, 그러면 소갈로 4번 풀이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소갈로 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일하게 페이지 레이아웃 관련 문제가 되나 보네요. 5번 시트에서 다음과 같이 페이지 레이아웃을 설정하라고 합니다. A2에서 G52 영역에 대해서 인쇄 영역으로 설정을 하라고 하고요. 열이 추가되어도 너비는 한 페이지에 인쇄되고 최대 2페이지까지 인쇄되도록 설정을 하라고 하네요. 자, 해당 의미를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열이 추가되어도 자, 너비 같은 경우는 한 페이지에 인쇄되도록 설정을 하라고 하므로 용지 너비를 1로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쵸? 그리고 최대 2페이지이기 때문에 용지의 높이, 즉 용지 높이를 2로 설정하게 되면 최대 2페이지까지 설정이 된다는 내용이 되겠다. 그쵸? 자, 해당 부분 그리 어렵지 않게 풀이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즉, 저희가 배율을 자동 맞춤으로 설정을 하는데 용지 너비는 문제에 제시된 내용에 맞게 1로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최대 2페이지까지 인쇄되도록 설정하라고 하므로 용지 높이는 2로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해당 부분 이해가 되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행렬 머리글이 인쇄되도록 설정을 하라고 하네요. 행렬 머리글, 엑셀의 워크시트에 보게 되면 행머리글 1, 2, 3이 있고요. 열머리글 A, B, C가 있잖아요. 자, 해당 부분이 인쇄되도록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여백을 설정하라는 것 같네요. 페이지 여백을 위쪽은 6으로 설정을 하고요. 머리글은 3으로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소갈로 5번 문제도 그리 어려워 보이지 않네요. 자, 바로 소갈로 5번 문제 엑셀을 통해서 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갈로 5번의 문제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A2에서 G52 영역에 대해서 인쇄 영역으로 설정을 하라고 하네요. 자, A2셀부터 해서
G52셀까지 해서 범위 지정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자, A2셀을 클릭한 다음에 Shift 키 누르고 G52셀을 클릭해 주셔도 되겠고요. 아니면 해당 부분 아무 곳이나 커서를 위치한 다음에 Ctrl A를 눌러주셔도 되겠습니다. Ctrl A를 누르게 되면 데이터가 존재하는 인접한 영역에 대해서 범위 지정이 됩니다. 자, 아무튼 어떻게든 범위 지정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리본 메뉴 상단의 페이지 레이아웃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당 부분에서 바로 인쇄 영역 설정을 할게요. 인쇄 영역 설정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해당 영역이 인쇄 영역으로 설정이 되었고요. 프린트 에어리어라고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부분을 설정하기 위해서 페이지 설정 대화 상자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당 부분 눌러주시고요. 시트 탭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인쇄 영역이 방금 저희가 설정한 내용에 맞게 잘 설정된 것을 확인할 수 있겠고요. 우선 해당 부분에 행렬 머리글을 바로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쇄될 때 행렬 머리글이 인쇄되도록 해당 부분을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탭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탭을 클릭해 주시고요. 자동 맞춤을 클릭해 주시고 문제에 맞게 열이 추가되어도 너비는 한 페이지에 인쇄되도록 용지 너비는 1로 그대로 두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최대 2페이지까지만 인쇄되도록 용지 너비는 2로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백만 설정하면 되겠네요. 이를 위해서 여백 탭을 클릭해 주시고요. 여백 탭에서 위쪽은 6으로 설정을 하라고 하고요. 머리글은 3으로 설정을 하라고 합니다. 자, 문제에 제시된 내용에 맞게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설정하고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문제에 제시된 내용을 모두 설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자, 소괄로 5번도 그리 어렵지 않다, 그쵸? 자, 소괄로 5번 풀이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문제도 페이지 레이아웃 관련 문제가 되겠습니다. 6번 시트에서 다음과 같이 페이지 레이아웃을 설정하라고 하네요. 데이터가 존재하는 영역 전체를 인쇄 영역으로 설정하라고 합니다. 자, 해당 문제에서 특정 영역이 아닌 그냥 데이터가 존재하는 영역 전체를 인쇄 영역으로 설정하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A2에서 G20 영역이 1페이지에, 그리고 A21에서 G30 영역은 2페이지에, 그리고 나머지 영역이 3페이지에 출력되도록 페이지 나누기를 삽입하라고 합니다. 자, 페이지 나누기 그리 어렵지 않다, 그쵸? 자, 예를 들어서 A2부터 G20 영역이 있다고 가정을 하고요. A21셀부터 해서 이렇게 시작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A21셀을 클릭하고 페이지 나누기를 삽입해주면 되겠다, 그쵸? 페이지 나누기의 경우에 해당 셀을 기준으로 해서 위쪽과 왼쪽으로 페이지 나누기가 삽입이 됩니다. 자, 그러면 A21셀을 클릭하게 되면 왼쪽 부분은 어차피 관련이 없잖아요. A열이 첫 번째 열이기 때문에 그러면 위쪽으로 해서 페이지 나누기가 삽입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A21셀을 클릭하고 페이지 나누기를 삽입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A38셀을 클릭하고 페이지 나누기를 삽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홀수 페이지 하단의 왼쪽 구역과 짝수 페이지 하단의 오른쪽 구역, 짝수 페이지와 홀수 페이지에 대해서 각각 설정하라는 내용 같습니다. 현재 페이지 번호가 표시 예와 같이 표시되도록 바닥글을 설정하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바닥글을 설정을 하는데요. 이때 홀수 페이지와 짝수 페이지에 대해서 각각 바닥글을 설정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홀수 페이지에서는 왼쪽에, 짝수 페이지에서는 오른쪽에 바닥글을 설정하라는 내용이 되겠고요. 현재 페이지 번호가 1이고 전체 페이지 번호가 3인 경우에 이렇게 표시를 하라고 하네요. 자, 해당 부분도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자, 소괄로 6번 문제 저희가 바로 엑셀을 통해서 풀이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6번 문제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문제 보게 되면 A2셀부터 아래쪽에 내려보면 자, 52행까지, G52행까지 데이터가 있네요. 자, 문제 보게 되면 데이터가 존재하는 영역 전체를 인쇄 영역으로 설정하라고 합니다. 자, 이를 위해서 아무 셀이나 클릭을 하고요. Ctrl A 버튼 눌러서 해당 범위를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범위 설정한 다음에 리본 메뉴 상단의 페이지 레이아웃으로 가서 인쇄 영역 설정해 주시면 되겠다. 그쵸? 인쇄 영역 클릭하고요. 인쇄 영역 설정을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름 상자에 프린트 에어리어라고 잘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네요. 자, 그리고 문제 보게 되면 A2에서 G20 영역까지, 자, A2에서 G20 영역까지 1페이지에 인쇄되도록 설정을 하고요. 그리고 2페이지 아래쪽부터는 2페이지에 출력되도록 설정을 하라고 합니다. 자, 이를 위해서 A21셀 클릭해 주시고요. 리본 메뉴 상단의 나누기를 통해서 페이지 나누기를 수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페이지 나누기 삽입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동일하게 A38부터 G52 영역은 3페이지에 출력되도록 A38셀을 클릭해 주시고요. 해당 부분에 위쪽의 나누기를 클릭해 주시고요. 페이지 나누기 삽입을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해당 부분이 1페이지에 출력이 될 거고요. 해당 부분 2페이지, 해당 부분 3페이지에 출력이 되겠네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홀수 페이지 하단과 짝수 페이지 하단에 바닥글을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를 위해서 페이지 설정 대화 상자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페이지 설정 대화 상자가 나오는데요. 머리글, 바닥글 탭으로 가서 바닥글 편집을 클릭하면 되겠습니다. 바닥글 편집을 클릭하게 되면 자, 바닥글에 대해서 설정을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문제에 보면 홀수 페이지, 짝수 페이지 각각 바닥글을 설정해야 되잖아요. 자, 이를 위해서 짝수와 홀수 페이지를 다르게 지정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바닥글 편집으로 들어가게 되면 자, 이번에는 홀수 페이지 바닥글, 짝수 페이지 바닥글 각각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문제 보면 홀수 페이지 하단의 왼쪽 구역입니다. 자, 그러면 홀수 페이지일 때는 왼쪽 구역에 바닥글을 설정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표시예와 같이 설정을 하도록 할게요. 자, 우선 현재 페이지 번호가 나오도록 설정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슬래시 입력해 주시고 전체 페이지 번호 나오도록 설정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설정을 하셨으면 짝수 페이지에도 설정을 해 주셔야겠죠. 자, 짝수 페이지 바닥글 클릭해 주시고요. 짝수 페이지일 때는 오른쪽 구역에 자, 해당 부분에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 구역에 동일하게 현재 페이지 번호 적어주시고요. 슬래시 그리고 전체 페이지 번호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설정하셨으면 아래쪽에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다. 그쵸? 자, 그리고 저희가 설정한 내용이 잘 반영되었는지 인쇄 미리 보기 통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홀수 페이지에서는 하단의 왼쪽 구역에 잘 표시가 되고요. 그리고 다음 페이지, 짝수 페이지일 때는 하단의 오른쪽 구역에 잘 표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설정한 내용이 잘 설정되었구나 확인을 해볼 수 있겠고요. 자, 이렇게 해서 단위문제2의 기본 작업 문제 유형을 모두 풀이 완료했습니다. 이번 시간도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계산 작업을 통해서 함께 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